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파일러 구성 금요일 강의 시간입니다. 자, 주 잘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다음 월요일도 대체 공휴일이어가지고 월요일 강의는 따로 없고요. 어, 자, 반 레포트 겸 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다 되는 대로 이 클래스 공지를 할 테니까 그런 것도 이제 풀어보면서 좀 그, 배웠던 내용들 다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정을 하나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중간고사 일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다다음 주에 좀 시험을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다음 주에 시험을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 다수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참석하신 분들은 중간고사 일정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압도적으로 금요일을 선택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아직 응답을 안 하신 분이 7분 계시는데, 자, 일단 과반수가 넘었어요. 40명 넘게 금요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간고사 일정은 10월 22일 금요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방식은 여러분들 형식 언어 시험 때하고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구글 폼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 관련된 질문 같은 것들 받을 예정이니까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정 확정이 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 오늘 내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자, LR 방식으로 결정적인 구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 Canonical Collection of Error Item 같은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싱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파싱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파싱 테이블을 이용해서 파싱할 수 있는 파싱 알고리즘, 이제 드라이브 루틴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파싱 액션은 크게 Shift, Reduce, Accept, Error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재료들이 다 존재할 때 해당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파싱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 드라이브 루틴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언어마다 이제 다르게 나오게 될 드라이브 루틴에 어떤 액션 인포메이션이 들어간 이 파싱 테이블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구성을 하기 위한 방법이 SLR, CLR, LALR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파싱 테이블이 자, 액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자, 액션 부분에는 이제 어떤 터미널에 대한 정보들, 자, 그리고 고트 부분에 대해서는 넌 터미널에 대한 정보들, 자, 그리고 자,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터미널, 그 다음에 적절한 넌 터미널을 이용해 액션 테이블에서는 네 가지 액션, 고트 테이블에서는 리듀스 이후의 상태의 전이 같은 작업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SLR은 자, C0하고 자, 팔로우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CLR은 C1, 자, LALR은 자, C1을 이용하던가 또는 C0하고 루커헤드를 이용한다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C0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LR0 아이템의 이제 캐노니컬 컬렉션 중에 하나죠. C0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C0 정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LR0 아이템이 뭔지, 마크 심볼, 커널 아이템, 클로즈 아이템, 리듀스 아이템 각각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클로즈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클로즈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이제 LR0 아이템들을 다시 모아내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 살펴봤고요. 자, 클로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LR0 아이템 간의 어떤 상태 정리를 위해서 보트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보트를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도 역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로저 현상과 고트 현상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C0를 정의를 했고요. 결국 C0란 무엇이냐?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한 번씩 쭉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게 되면 에럴0 아이템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상태로 간주를 하게 되고요. 자, 요 상태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클로저 연산이 필요합니다. 클로저 연산. 클로저 연산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와 상태를 매핑해주기 위해서 특정한 심볼을 가지고 매핑을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보트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CJ로는 LR0 아이템으로 구성된 여러 가지 상태 셋들이 특정한 심볼들을 이용해서 매핑되어 있는 일종의 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상태의 전이가 표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그래프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순하게 해보게 되면 뭐 이렇게 간단한 이제 상태 전이도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실제 각각의 상태들은 보시는 것처럼 LR0 아이템의 어떤 모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한 각각의 이제 상태를 계산하는 법, 클로즈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법, 자 그리고 고투를 이용해서 상태와 상태를 연결해주는 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살펴봤어요. 그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그 픽스 포인트 이터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다 계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일한 조합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더 이제 만들어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조합을 이제 서로 연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태에 대해서 클로즈와 고투를 계산했을 때
더 이상 추가되는 상태, 더 이상 추가되는 어떤 코드 그래프가 없게 되면 자, 이 연산 작업을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에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때 느끼셨겠지만 꽤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마크 심볼 같은 것들 좀 제대로 표현을 못하게 되면 실수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실수가 없도록 좀 여러 번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실제 이제 파스 테이블을 한 번씩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네,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싱 테이블 구성은 세 가지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LR, 심플 LR, C0, 팔로우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CLR, 캐노니컬 LR은 C1, LALR, 루커헤드 LR의 약자예요. C1 또는 C0와 루커헤드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파싱 테이블의 구조는 SLR을 이용하던, CLR을 이용하던, LILR을 이용하던 자,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해요. 상태와 자, 터미널 심볼에 해당되는 액션 테이블, non 터미널 심볼에 해당되는 고투 테이블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는 결국 아까 봤던 그 I의 시리즈가 상태가 되고요. 터미널 심볼과 non 터미널 심볼은 우리가 그램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 가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만 달라지느냐? 요 상태만 기본적으로 달라집니다. C0를 선택하느냐, C1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태의 개수가 달라지고 상태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파이썬 테이블의 사이즈가 역시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C0를 이용했을 때, C1을 이용했을 때 이거 크기 차이가 급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C1의 상태의 개수가 엄청 큽니다. 정말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SLR로 구성을 했을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C0와 버케블러리 심벌의 이제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자, CLR을 이용했을 때는 C1과 역시 버케블러리 심벌의 곱. 그렇기 때문에 CLR의 파싱 테이블 사이즈가 SLR에 비해서 엄청나게 큽니다. 자, 반면에 LALR은 C0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싱 테이블의 사이즈가 SLR하고 같게 되죠. 같게 돼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룰 수 있는 언어의 범위가 CLR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파싱 테이블 생성 알고리즘은 LALR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이후에 제공이 될 PGS도 이 LALR 방식으로 하싱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각의 방법들을 이용해 파싱 테이블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LR 방식으로 파싱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C0를 이용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 팔로우 정보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문법이 주어지게 되면 새로운 생성 규칙 추가해서 어그멘티드 그램마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뽑아낼 수가 있냐면 C0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앞서서 했던 내용들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C0를 만들어냈다. I0부터 IN까지의 어떤 LR0 아이템의 상태 집합들이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자, 이거를 가지고 파싱 테이블에 자, 파싱 테이블에 자, 자, 여기 상태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상태 수가 결정이 된 거고요. 문법에 의해서 VT와 달러 심벌 자, VN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 요 C0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내용을 채워 넣으면 뭐가 끝나는 거다? 파싱 테이블 생성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이 좀 안 좋네요.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계속 기침이 나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 채워넣는 작업을 하는 게 파싱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고요. 자, 어떻게 채워넣느냐? 요 상태에 대해서 런터멜 심벌, 터미널 심벌, 터미널 심벌, 런터멜 심벌 각각을 매칭해서 자, 적절한 부분에다가 어떤 이제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shift라는 정보를 기입을 하는 경우 자, 언제 특정 상태와 특정 심벌에 대해서 특정한 상태로 가라 라는 정보를 언제 기입을 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i의 상태, i 번째 상태를 쭉 살펴봤을 때 자, 보시는 것과 같은 아이템이 존재하면 자, 뭘 보냐면 마크 심볼을 봐야 돼요. 마크 심볼. 닷 이후에 나타나는 이 마크 심볼을 봐서 이 심볼을 보고 뭔가 이제 이 심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그 에랄조로 아이템이 존재하면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상태에서 그 뭐죠? 마크 심볼을 보고 자, 이동해야 되는 상태가 IJ라고 결정이 되어 있으면 자, 요 심볼 정보와 자, 요 I 정보, 요 J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상태에서 I 상태에서 A를 보면 J 상태로 바꿔라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Shift는 VT 또는 이제 달러 심볼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I0 상태에서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 터미널이나 달러를 마크 심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A를 보고 나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I3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액션 테이블 0번 상태에서 A 심볼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보다 Shift 자, 3번 이렇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뭐 0, 1, 2, 3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뭐 A, 달러 A,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0번 상태에서 A를 보게 되면 자, Shift 3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태들을 쭉 순회하면서
자, 우리가 Shift-N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하나씩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리듀스는 어떻게 채워넣느냐? 리듀스는 어떻게 채워넣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태에서 특정 심볼을 보고 리듀스 액션을 채워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해당 상태에서 뭐가 있을 때? 리듀스 아이템이 있을 때, 리듀스 아이템이 있을 때, 자, 이 리듀스 아이템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팔로우에 해당되는 심볼에 대해서 자, 다 리듀스를 해라 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하려면 이제 시저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던터멜 심볼에 대한 팔로우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미리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케이스 가지고 보게 된다면, 자, 리듀스 아이템, 자, 어디 볼까요? 3번 상태에 있네. 그래서 자, E는 A 닷. 자,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리듀스 아이템이고요. 자, 3번 상태에서 자, 요 E는 A로 리듀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듀스 3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때 리듀스 3를 해라? 팔로우 E 심볼에 대해서. 팔로우 E는 미리 계산을 해봤더니 콤마하고 달러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3번 상태에서 콤마하고 달러에 대해 각각 리듀스 3, 리듀스 3. 자, 이렇게 기술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액션은 심플합니다. 액션은, 아니, 억셉트 액션이 심플해요. 특정 상태에 대해서 달러 심볼을 보고 억셉트라고 기술하는 거는 뭐냐? 자, 보시는 것과 같은. 자, 새로 추가한 어그멘트드 룰의 리듀스 아이템. 자, 요 녀석이 존재할 때,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억셉트를 해줍니다. 주어진 내용에서 보게 되면 언제 해당이 되냐면, 자, 이게 어그멘트드 룰이죠. 자, 보시면, 자, I1 상태에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상태에서 달러 심볼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accept. 달러 심볼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녀석의 팔로우가 달러라는 거예요. 팔로우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accept는 리듀스 아이템 계산한 거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특정한 LR0 아이템에 대해서만 리듀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억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리듀스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특정한 리듀스 아이템에 대해서만 우리가 별도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hift 리듀스 억셉에 대한 부분들 다 처리를 했고요. 자, 이런 것들 가지고 다 계산을 했는데 만약 여기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다. 아직 안 채워진 부분들이 있다. 그럼 그 부분들은 다 뭐다? 그러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그 계산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고트를 계산 안 한 게 있죠. 고트. 자, 그래서 고트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자, I 상태에서 non-terminal A에 대해서 어떤 그 고트해서 갈 수 있는 다음 상태를 기술을 해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 I 상태에서 특정 non-terminal 심벌을 보고 간 다음 상태가 J인 경우에 이 J 값을 여기 기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언제?
자, 보시면 0번 상태부터 쭉 가게 돼요. 0번 상태에 대해서 언터멜 심볼 가지고 전이가 가능한 게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보게 되면 말이 좀 쉽지가 않네요. L하고 E를 보고 이동을 하게 되죠. 자, L을 보고는 1번 상태로 가게 됩니다. 0번 상태에서 자, L을 보고는 1번 상태로 가게 되고요. 0번 상태에서 E를 보고는 2번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술해 주는 거예요. 1번 상태에서는 넌터미널로 전이하는 게 없죠.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상태에서는 이제 고트 탭을 비워놓게 되고요. 2번 상태도 없고, 3번 상태 없고, 4번 상태. 4번 상태는, 자, 2를 보고 5번으로 가네요. 4번 상태에서 2를 보고, 자, 5번. 자, 이렇게 기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트 그래프를 쭉 순회를 하면서 특정 상태에서 넌터미널 심볼을 보고 이동하는 다음 상태들을 이렇게 기술해주면 고트 탭을 작성도 끝나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잘 보고, 공반대로 이렇게 쭉,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자, 여기 보시면은, 문법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계산해야 되는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게. 문법이, 예를 들어 뭐, 씨뿔뿔, 이렇게 굉장히 헤비한 문법이 된다. 문법 개수가 뭐 200개, 300개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따져야 되는 보트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 자,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거예요. 아까 우리가 테스트 해봤던 것들, 같이 해봤던 것들 여기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시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잘 이해가 가거나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관련 내용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자,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가지고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우리가 다루는 문법 가지고 자, SLR 방식으로 쭉 파싱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자, 고트 테이블을 쭉 생성을 해봤어요. 자, 쭉 생성을 해봤더니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디제로와 고트 테이블이 고트의 어떤 그래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표현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빨간색은 아마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빠져 있을 테니까 좀 채워 넣으시고요. 자,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여기 뭐 I0부터 시작해가지고 I1 쭉 해서 I9까지 상표가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SLR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리듀스를 위해서 팔로우 아이템, 그러니까 팔로우 정보들도 쭉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프트를 위한 정보는 C0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하게 되고요. 어, 리듀스의 경우에는 이제 팔로우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보시면은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게 되는데 이 I2 같은 어, 좀 문제되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자, I2 상태를 보게 되면 하나는 커널 아이템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리듀스 아이템이 존재해요. 이거를 보고 뒤 슬라이드를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I2의 이제 커널 아이템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퀄 심볼을 보고 6번 상태로 쉬프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리듀스 아이템도 존재하죠. 이 리듀스 아이템을 처리하기 위해서 팔로우를 계산해 봤더니 팔로우가 이퀄이에요. 자, 그러면 2번 상태에서 이퀄을 보게 되면 리듀스를 해라 라고 기술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특정한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2번 상태에 대해서 이퀄 심볼을 보고 자, 원래대로 라면은 Shift 6를 할지 또는 리알로 가는 게 뭐죠? 5번이네요. 리듀스 5를 할지 이게 그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Shift를 할 수도 있고 리듀스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액션 테이블의 특정한 슬롯에 자, 두 가지 액션이 서로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hift를 할 수도 있고 리듀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Shift, 리듀스, 컴플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hift를 해야 될지 리듀스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컨플릭트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해당 방식으로 파싱 테이블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문법은 SLR 가지고 분석할 수 없는 그런 문법이 되는 거죠. 자, 컨플릭트는 한 종류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리듀스 컨플릭트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여기냐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상태에서 특정한 심볼을 보고 리듀스 5로 할지 또는 리듀스 6으로 할지 이게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리듀스 컴플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프트 컴플리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플리트의 종류는 시프트 리듀스 또는 리듀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LR라고 자, LALR 파싱 탭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쭉 살펴봐야 되는데 자, CLR은 우리가 C1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C1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키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우리가 테이블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어, 제가 좀 강의를 진행을 해보니까 너무 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조금 강의를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이 좀 괜찮아지면 제가 뭐 해당 내용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를 한다던가 좀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볼 테니까 오늘은 LA 그러니까 그 뭐죠 SLR 만드는 내용들로만 해서 수업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 배승혁 씨 혹시 질문 있나요? SLR로 파싱 테이블 만들어내는 거 어떤가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음. 예, 예. 요, 비대면 강의의 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녹화한 내용들을 뭐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다시 한번 잘 공부하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궁금증이 여전히 남는 경우는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배운 데까지입니다. 8장 내용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자,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